봉기는 무언가에 한거하여 민중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매체들을 접하면서 이러한 봉기에 대해 꽤나 정립된 클리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의 행포에 결국 참다 못한 민중들이 들고 일어선다는 내용으로요. 그리고 여기에 이데올로기를 넣어 이쪽은 좌, 이쪽은 우가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역사적으로 그런 구도의 봉기들이 많았기에 이미지 역시 그렇게 된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그게 무조건 정답이라 생각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클리셰들을 벗어난 케이스가 종종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클리셰가 비틀어지다 못해 아예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던 봉기가 하나 있습니다. 때는 1970년 전후의 이탈리아. 당시 국제사회는 각각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뭉친 두 세력이 서로의 거대한 외형을 뽐내고 있었지만 정작 이때 이탈리아는 중국이 56국 시대에 싸다고 한번 정도 때려범직할 정도로 개단장파이던 시기였습니다. 각종 국제와 구호단체들이 전국에서 시위와 폭력을 싸지르면 다음이야, 나도 뛰어야지. 이권 언론인 여러 범죄단체와 마피아들이 가세해서 난장판을 만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이것들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또 어떤 날은 서로 편먹고 경찰을 패는 등 당최 예상할 수 없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 대처하기도 아주 지를 맞았죠. 갱소리 방구석도 이거보단 덜 개판일 듯. 그런데 이런 혼란의 상황 중에 난데없이 칼라브리아주의 한 도시에서 봉기가 발생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탈리아 상황은 아주 개판이었기에 봉기가 발생하는 게 이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난데없이란 단어를 썼냐 하면 이 봉기의 원인이 참 뜬금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7월에는 칼라브리아주의 주도를 정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지역의 도시 중엔 뭐라 불러야 되지? 칠알났다. 예, 레지오랍니다. 레지오 칼라브리아란 도시가 있었는데 여긴 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인구도 무려 16만이나 사는 주에서 가장 큰 곳이었어요. 때문에 주민들은 주도로 레지오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는데 아니 뜬금없이 인구 8만 2천 명이 카탄저로가 주도로 확정된 겁니다. 나라가 개판이라 살해납치 무차별 테러가 일어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주도가 우리 도시가 아닌 건 정말로 참을 수가 없다. 레지오에 비해 상징성이나 도시 크기, 인구 등 모든 것이 떨어지는 카탄저로가 주도로 선택되자 리얼로다가 개빡친 레지오 주민들은 그 원인을 찾기 찾긴 뭘 찾아? 보나마나 카탄저로 출신 놈들이지. 싹 다 파업이다. 예, 카탄저로 출신이 중도좌파 정치인들 지시라 여기고는 총파업을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거리에서는 5일 동안 싸움이 일어나 시민 한 명과 경찰 여럿이 다치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죠. 그러자 정부는 레지오에 대한 언론 통제를 하고는 6천 명의 무장경찰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봉기 냄새를 맡고 끼어든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탈리아 사회운동이란 네오파시스트 정당이었습니다. 이 구구파 단체는 자신들과 같은 성향인 시스날과 연합하여 봉기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범죄 조직 은드랑게타도 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봉기에 가담하거나 지지를 표했죠. 근데 니들은 여기 있는 게 맞니? 물론 정부의 봉기 진압을 지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당연하게도 이들은 좌파 계열의 정당들이었죠. 뭐야, 너 왜 거기 있어? 이탈리아의 혼란을 혼란으로 잠재운다. 내가 봉기를 달리는 수밖에 없어. 내가 모두를 이 혼란에서 구해줄게. 아니 너 족같아지니까 제발 하지 말라고. 스트로초, 날 지켜봐줘. 하지마 이 개새끼. 이들이 주도한 봉기는 9일간의 총파업, 32일간의 도로 차단, 12차례의 폭탄 공격, 14차례의 철도역 점거, 2차례의 우체국 점거를 했고 공항 및 지역 방송국과 행정건물은 6차례, 지역 경찰본부는 4차례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정부 측에서도 프란치스코 프랑코를 포함한 일부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경찰서가 습격당해 무기고 투기가 털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경찰들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총리는 군대 투입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약 4,500명의 국가원병대가 레지오 칼라브리아 근처로 보내졌죠. 더불어 칼라브리아의 주도 결정을 보류하여 최종 결정을 이탈리아 의회에서 결론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덕분에 봉기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으나 결론이랍시고 나온 게 다시 지역의회에 짬 처리한다는 내용이라 이후 폭력과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죠. 결국 2월 23일 군인들이 장갑차를 타고 레지오에 진입하게 되었고 마침내 봉기는 무력 진압이란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봉기로 인한 인명피해는 3명이 사망자, 민간인 37명과 경찰 190명 부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이탈리아 내무부의 발표이고 다른 소식통들은 5명이 사망자, 수백 명이 부상자라 집계하고 있다네요. 레지오 반란은 결국 네오파시스트 정당들에 의해 변질되었고 그 결과도 무력 진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득은 진압당한 쪽이 챙겨갔습니다. 총리는 레지오의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도시에 약 30억 리라를 들여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철소 건설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카탄자로와 레지오 칼라브리아가 공동 주도가 되어 지역 행정부는 카탄자로에, 지역의회는 레지오에 배치되었죠. 이탈리아 사회운동은 평소 4.5%의 득표를 받았으나 72년의 총선에선 9%가량을 받았으며 73년에는 무려 42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게 되는 기염을 토했죠. 프란체스코 프랑코 역시 상원의원에 당선되어 91년에 사망할 때까지 무려 4번의 의원님에 성공을 했고요. 결과가 이렇게 된 이유는 어찌되었든 이 반란이 시민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 주류당이던 기독교민주당은 분열, 이탈리아 공산당은 봉기 진압을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봉기를 준했던 범죄 조직 은드랑게타는 제철소 사업에 관한 이권무죄로 다투다 결국 지들끼리 내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제철소요, 결국 건설 안 했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도 표기 역시 결국 카탄자로가 먹었다고 하네요. 대출을 서비스란 게 립서비스였어? 정말이지 결말마저도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네.